자, 20학년도 6월 베이지주의자인데 얘기했다시피 이제 더 이상 지문들은 독립적인 지문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종속시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수능 국어에 대한 관점은 독립시행이었어요. 각각 지문들이 완전히 독립된 정보라고 봤죠.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르니까 자꾸 이거 모른다고 전자고 푸는 법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알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는 아는 지문이 나올 확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니까요. 왜? 더 이상 종속적이지가 않아요. 시험 범위가 EBS고 시험 범위가 기출이야. 기출 문제은행 출제야. EBS 직접 출제에서 간접 출제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험 범위야. 그럼 무조건 종속시행이지 이게 어떻게 독립시행이야. 그런데 종속시행을 하면요. 그 사건 간의 관계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애당초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수준이요. 초-에이스들이 잘 없어요. 없다고. 초-에이스들은 다들 교수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할 것도 없어. 강사분들 제 수업 들으시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테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할 만한 나이거나 위치거나 할 거니까. 자, 우리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요. 이 무한급수가 수렴이면 수열은 수렴인가 발산인가 혹은 뭐로 수렴하는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이거를 물어보자. 재밌다. 야, 참이다 손. 이 명제 참이다 손. 먼저 들어. 거짓이다 손. 다시 참이다 손. 거짓이다 손. 좋아. 증명 어떻게 해요? 자, 골 때리세요. 거짓은요. 발레 하나 들면 증명이 돼. 이것도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발레를 들면 돼. 오케이, 알겠어. 좋아. 얘 참인 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막막하죠. 참은 씨발 발레를 들 수도 없고 참인 사례 하나 들어도 발레 나오면 무조건 거짓인 거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동치명제로 입증을 해가지고 동치명제로 증명을 하죠. 근데 뭐 동치명제도 어려워. 얘는 어떻게 했지? 그래, 이걸 이용하잖아. 대우명제의 참 거짓 진리치와 원래 명제 참 거짓 진리치가 같다는 걸 우리는 활용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직접 증명이 안 되면 대우명제로 또 증명을 해보고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논리라고 하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죄다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판별하려고 해. 근데 참거짓이 판별이 안 되면 그냥 모른다의 상태로만 놔두려고 한다고요. 요게 문제라는 게 이 지문의 주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인류의 지식의 역사를 볼게요. 중세 때는요. 그냥 연역법이야. 귀납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왠줄 알아요? 아니 그냥 성경에 써있고 불경에 써있고 사서상경에 써있으니까 그냥 종교경전에 써있는 대로 살면 돼. 그러면 종교경전과 동치명제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연역법만 쓴 거예요. 왜? 종교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참 거짓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천동설 성경에 나와 있네 참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지동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거짓 이러면 되는 거야. 천동설 뭐야 종교경전이 없어 뭐야 불경이 없어 거짓 뭐 참 해버리면 끝인 거야.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관측기술이 생겨나요. 관측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지동설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워낙 이 시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깨려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참 거짓이라는 진리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한 거야. 그리고 어느새 얘들도 이걸 반박하기 이한 학문을 하게 하는 거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중세가 지나고 근대가 지나고 현대가 오잖아요. 현대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얘네의 한계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중세 한계 당연히 보이고요. 근대 한계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논리학 영역에선 뭐냐면 우린 자꾸 논리를요. 참 아닌 거짓으로만 따지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수능 국어를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업을 잘 들어봐. OX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선지 하나 보면 맨날 OX만 하려고 하잖아. 세모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문학선지에서 아무리 봐도 얘도 정답 같고 얘도 정답 같아. 그럼 뭐가 정답이야? 5번이 정답이라니까?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그래놓고 뭐 오류가 있네 논리적이지 못하네 네가 멍청한 거야. 네가 멍청한 거야. 그럼 멍청한 거예요. 왜? 그거는 중세나 근대적 관점이지 현대적 관점이 아니야. 이미 지난 시대의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우주지식 총량은 무한대예요. 인류지식은요 이제 요만큼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300년 500년 뒤가 되면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지동설을 깨달았다시피 우리도 더 뭔가를 깨달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진리라고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명제들도 고쳐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수능 지문이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기존 지식을 어디까지 수정을 할 것이냐, 겉에 있는 지식만 수정할 것이냐, 핵심 코어한 지식까지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게 콰인과 포퍼 총체주의 논리실증주자의 논박을 다뤘었던 지문이 그 지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요. 퍼즐 조각으로 정말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그려지고 있고 왜 그런지 내가 이번에 다시 또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이게 평가의 의도라고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평권이 만들었을까? 아니었던 거야. 제가 요즘 진짜 벽돌책이야. 내가 계속 사피엔스 얘기하는 이유가 안 줄어. 책이 존나 안 줄어. 존나 두꺼워. 근데 사피엔스에 나온 얘기가 여기 제가 하는 얘기랑 거의 흡사할 거야. 제가 민주주의가 종교다 사피엔스에 나온 얘기고요. 자본주의가 종교다 사피엔스에 나온 얘기야. 그만큼 어차피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저 먼 꼭다리 간 사람들은 그게 축구든 농구든 부였든 명예였든 연예인이든 수능국어든 뭐든 저 끝에 가본 사람은 보는 광경이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산이든지 중턱까지 가면 시야에 가려서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산이든 꼭대기까지 가보면 더 높은 산이 있더라도 보이는 풍경은 비슷해요.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지문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상 만들어놨던 어떤 지식들의 총체를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장 현대적 관점을 배울 거야. 물론 그것도 100년, 200년 지나면 구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통적 인식론자들은요, 명제를 보면 참, 거짓, 아니면 모른다로만 판정을 하려고 해. 셋 중 하나인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왜? 여러분, 우리 확률 통계를 배우면 정규부분 같은 거 배우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확률 값을요, 0%부터 100%까지 놓고 볼게. 그러면 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0%란 얘기예요. 거짓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0%란 얘기예요. 일어날 확률이. 문제는요, 이 중간 다리들 어떻게 할 거냐고. 죄다 모른다로 놔둘 거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문은. 그래서 기존의 지식들, 기존의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참, 거짓, 모른다로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저주의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어차피 우주 지식 총량의 매우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알게 될 건데, 그러면 물음표였다가 참이 되는 지식도, 물음표였다가 거짓이 되는 지식도 있겠지만은 이쯤 존재하다가 이쯤으로 가는 지식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결정적으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예요. 우산 챙길 거야? 귀찮게?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야. 우산 챙길 거야? 챙기겠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0%야. 애매하죠. 귀찮아, 씨발.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챙긴 애도 있겠죠. 봐봐.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해요. 확률이라는 게.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결국 우리의 선택과 판단, 우리의 인생은 다 확률적인 거예요. 다 확률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메이저주의자 현대적 관점의 논리학은 확률 통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라는 워딩을 썼는데 믿음의 정도 도대체 뭐야? 우리 신앙도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앙일까? 아니요. 신뢰도겠죠. 그래, 배웠던, 우리 확률 통계에서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봐. 믿음의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신뢰도네. 우리 확률 통계 선택을 하시면 배우는 신뢰도가 뭡니까? 추정한 통계값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야. 좀 더 수학적 표현을 하면은 추정한 통계값이 맞을 확률이야. 우리가 목평균을 추정해서 그 목평균 확률이 95%가 신뢰도 95%로 목평균을 추정한다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확률 통계로 바라보겠다는 거야. 결국은 2단락, 3단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뭐냐. 2단락은요, 종속 사건의 확률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B 사건이 확률 변화가 생긴다요. 3단락은 독립 사건인 거야.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동일하다야. 그게 독립 사건의 정의야.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거저먹는 지문인 거예요. 근데 너희 확통 공부 안 하냐고. 나 학통 공부 아예 해본 적이 없다. 괜찮아요. 고2는 안 했을 수 있어. 근데 고3이 아예 안 한다? 몰라. 이과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겠지. 나 이과인데 확률 통계를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할 커리큘럼이 아예 없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봐. 번쩍 들어봐. 한 명. 나 이과지만 확률 통계를 학교에서 뭐 내신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도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봐. 왜 고3 들어 안 들어? 빨리 손 들어줘. 너희. 봐봐. 다시. 저 고3 때까지 확률 통계를 건드릴 일이 없다. 손. 내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번쩍 들어봐. 건드릴 수도 있다. 학교 커리큘럼이나 기타 등등 이유로 건드릴 수도 있다. 번쩍. 봐봐. 반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제 문제라고. 왠 줄 알아요? 옛날에 통계적 추정은 문이과 공통시험범이었어. 왜 깜짝 놀래? 그런 거 존나 많아. 그럼 봐봐. 평가에서 뭐라고 생각해? 알겠지. 왜? 자기들은 알고 있으니까. 야, 교수님들이 니네가 뭘 알고 모를지 알게 뭐야.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으면 너희도 배운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런 데서 사고가 터지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공법 수업으로 수학의 개념을 정리해주겠다는 게 뭐 다른 큰 의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생판 처음 보고 모르는 애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요. 그래가지고는 얘네가 뭐 100분이 100 가겠어요? 근데 봐, 너희 뭐 국어만 공부하니? 국어로만 대학 가요? 영어랑 탐구 하잖아. 수학도 하잖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수준은요, 수학 5등급인 애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내 말 틀려? 확통 공부하는 애들 손 한번 들어봐요. 확통을 개념 한 번이라 했다 번쩍. 자, 손 내리시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게 확통 정말 교과서 예제 개념 수준이라서 저거를 아는 게 막 1, 2등급의 조건이다니, 아니면 저거 뭐 다 아는 거지니. 독립사건 모르니? 종속사건 몰라요? 여러분 합의법칙 몰라요? 고배법칙 몰라요? 수준인 거야. 잘 모르겠어? 그래,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곱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 구구단을 외워서 수준의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할게.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구구단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우리가 과목별 전문 강사들이 생김으로 생기는 장점들도 있었지만은 단점이 뭐냐? 국어가 문제인 거야. 수학은 수학만 해도 돼. 영어는 영어만 해도 돼. 국어는요. 전과목 다 다루잖아, 지금처럼. 강사 실력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왜 나왔는지까지 보려면. 왜? 국어는 범교과 과목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야. 별거 없어요. 조건 원리는 뭐냐? A의 참거짓 정보가 주어지면 B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겠다. 무슨 얘기야? 믿음의 정도, 신뢰도, 믿음의 정도, 확률. 오케이. 그러면 A가 참거짓이 판별됨에 따라서 B의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참거짓 확률이. 끝이야. 그러면 A의 정보가 주어져도 B의 확률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3달러 끝이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야? 특별한 이유의 유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확률 변화 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확률 변화도 없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죠.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실용적이니까. 맞잖아. 자, 오늘 비가 왔어. 그러면 내일도 비 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봐봐, 지금이 되게 막 비가 안 와. 막 3일째 비가 안 왔어. 내일도 비가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 근데 오늘 눈이 뭉창 왔어. 그럼 내일 차 갖고 나갈 거예요? 물론 내일 눈이 올 확률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막 눈 많이 왔어. 그럼 내일 차를 갖고 나갈래 안 갖고 나갈래? 내일 빙판이 되거나 내일도 눈 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눈이 왔다면. 원래 기후라는 건 약간 그런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 확률 통계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되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관상과학이다. 뭐 씨발 뭐 관상쟁이들인가 봐요. 일단 뭐 관상학을 배우신 분들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통계와 경험의 근거에서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유용한 거야. 그러면 쓰는 거죠. 왜? 유용하니까, 실용적이니까.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참이라고 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관상은 과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거야. 맞을 수도 있어? 오케이. 관상은 확률이라고 보면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인류가요, 100%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들이야. 예를 들면 Q이면 Q입니다. 참이지 당연히. Q면 Q지. Q가 아니겠니? Q면 낙Q이다. 이건 거짓이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인위적이고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참거짓 명확하게 판별하기 너무 어렵다니까.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삼각형 내각의 총합 얼마니?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 자, 참이다 손. 아 씨발 왜? 거짓이다 손. 번쩍 들어 빨리. 삼각형 내각의 총합 참이다 180도 참이다 손. 그럼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이다 손. 번쩍. 거짓 한 명도 없어? 나만 거짓이야? 이게 유클리드 계약 비유클리드 계약이에요. 자 보세요. 지구입니다. 위성과 경선을 표현해봤어요. 북극이에요. 자, 북극에서 적도까지 선분 하나를 내렸어요. 아주 큰 삼각형이죠.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그렸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직각으로 올릴게요.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270도가 되네. 구면기하학에서는. 이해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는 어디서? 평면에서야. 그 시절인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유클리드 계약, 비유클리드 계약이요. 알겠니? 즉 우리는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던 거죠. 좀 더 엄밀하게는 구면이냐 평면이냐에 따라서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막 그냥 쉐러 외우는 건요, 내신인 거야. 쉐러 외우는 거는 어릴 때 아는 게 없을 때야.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시작을 하지. 그게 최한기 지행론의 지야, 행이야. 먼저 해, 알아. 그런 기초적인 지식 가지고 쌓다가 보면 지금 단계에 와서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보시면 좀 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봅시다. 1달러. 주제 세팅이에요. 많은 전통적 이신론자들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내일 눈이 온다. 내일 돼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전통적 인신론자 세 가지 진리치 참 거짓 모른다. 오케이. 반면 자, 형광펜 치는 이유는 사실 반면 때문이야. 구조적으로 역접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높아져요. 대립되는 견해가. 베이주주의자 전통적 인신론자는 그러면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뭐가 대립되는 걸까? 진리치가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건가? 그러네. 예를 들어 내가 눈이 온다라는 내일 눈이 온다라는 게 내일 보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근데 뭐래?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부터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가 있대요. 자, 반복되는 단어는 그럼 뭐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믿거나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약한 믿음의 정도예요. 이처럼 요약 정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죠. 뭐라고? 베이주주의자는 믿음의 정도. 그래 주제는 믿음의 정도네. 결국에는 믿음의 정도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은 아니잖아. 뭐겠어 그러면? 확률 통계죠. 확률값을 100%에 수렴시키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일 것이고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는요, 확률값을 0에 수렴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못 해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저 안 되는데요? 뭐로 공부하냐? 안 되는 거 되려고 하는 거지. 안 되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봐야 뭐가 바뀌어요? 무슨 말 이해되니? 우리가 예를 들면 근력을 키우고 싶어. 나는 지금 100kg밖에 못 들어. 근데 얘가 150을 들 수 있으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내일은 105kg를 들어봐야죠. 모레는 110kg를 들어봐야지. 무리야? 그럼 101kg 들어봐야죠. 무리야? 일단 100kg 가지고 좀 조져봐야지. 100kg가 익숙해지면 101kg, 102kg 늘려갈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줄 알아요? 아, 저는 100kg밖에 못 드니까 저 90kg만 주세요. 80kg만 주세요. 여러분 현재 4등급인데 꿈이 6등급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생에요. 고통은 필연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야. 고통은 인생 없어요. 왜? 우린 통각이라는 게 있어. 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희노, 애락, 애호욕이라는 7개의 감정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슬프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괴롭지 않은 인생 없다고요. 누구나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거야. 기쁘기만 해. 조증이라고 합니다. 슬프기만 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야.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요. 그런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성장은 성장통 수반합니다. 새가 아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 힘들겠어요? 탈피를 할 때 안 힘들겠어요? 근데 탈피하지 못해 결국 갇혀 뒤지는 거야. 항상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제 곧 1년, 2년이 제일 인생이 급변할 때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미성년자 성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하지만 주어진다고 믿었던 권리는 거의 주어지질 않아요. 씨부레. 책임과 의무만 거의 주어지는 느낌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원래 사회 구조가 그래. 조심하시라고. 전 세상이 당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알고 가시라고. 지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집중해서 볼게요.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는 보통 참, 거짓, 몰라 셋 중에 하나 판단하지만 몰라가 아니라니까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2달러. 우리는 종종 이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돼. 이것을 베이지주의자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정도로 갖게 되는 거야.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정도? 확률이 100 수렴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정도로 저는 봤어요. 베이지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정견 설명을 제시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조건화 원리라는 것을 따른대요. 무슨 얘기인데요? 특정 시점에 임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또는 거짓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다른 명제가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되는 게 아니라 B의 참거짓을 믿을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 즉 뭐가 바뀐다? 확률이 바뀐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종속사건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편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주사위를 굴려. 이건 독립사건이야. 주사위 눈이 1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또 눈이 1이 나올지 뭘지는 확률에 영향을 주질 않아. 이게 독립사건인 거야. 이해됐어? 종속사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혈압이 있다고, 내가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고 해봐.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역시 왜 웃지? 나 당뇨 걸리게 생겼어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당뇨병이 있잖아. 그러면 고지혈증, 뭐 고혈압 이런 게 같이 올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근데 내가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고지혈, 고혈압이 다 오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약간 마른 당뇨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 말랐기 때문에, 물론 마르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는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 목에 쪽은 당뇨는 없어. 그런데 약간 고혈압, 고지혈증 이쪽은 있어. 오케이? 예를 들면. 그런데 봐봐. 확률 문제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 고혈압도 다 있지? 왜 그런 확률이 커지지? 그런 현상을 보고 확률을 본다면 분명히 뭔가 인과관계가 있겠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걸 연구하는 게 학자들인 거야. 그걸 연구하는 게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연구하는 의학자들인 거예요. 그런 거야, 얘들아. 그게 논문 쓰는 과정과 행동인 거예요. 그런 얘기야. 계속 봅시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 가능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의 참이라는 것만을 예신 거죠, 여기는. 새로 알게 된다면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A에 따라 B가 종속된다는 얘기예요. A의 확률, A의 정보에 따라서 B의 확률이 종속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 봐봐. 내일 비가 온다 참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와버리면 내일도 비가 오겠는데 라고 믿을 확률이 좀 더 커진다는 거죠. 장마철 같은 거 생각을 해봐. 비가 계속 올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후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영하 5도였으면 내일 갑자기 영상 50도가 되겠어요? 그럴 확률보다는 오늘 영하 5도였으면 내일도 오늘 날씨랑 크게 차이가 없을 확률이 크잖아. 점차적으로 변해. 갑자기 내일 막 영상 15도 돼 있고 그렇진 않잖아. 보통은.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갑자기 장마철에 내일 갑자기 눈 내려요. 그럴 확률은 적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왔죠. 내일 눈 올 확률보다는 비 올 확률이 크겠지. 오늘 영상 30도였어.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비 올 확률이 커지겠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니? 자, 조건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가 더 강하게 믿는 게 합리적이래. 얘에 따라서 얘의 확률값이 변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얘는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래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행위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독립시행과 뭐 확률값에 대한 얘기인 건지 다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이거 단어를 뭔가 바꿔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모르면 어때요?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 자, 정리하면 이거 결국에는. 그러네. 우리는 보통은 참, 거짓, 모른다로 판정하려고 해. 그런데 모른다라고 퉁치기에는 너무 확률값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내일 눈이 올 확률이 5%. 뭐 차갑고 나도 큰 문제 없겠죠. 내일 눈이 올 확률이 90%. 근데 차갑고 가? 그런 거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개원 다 믿을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주도 눈 와가지고 지금 갇혔잖아 사람들. 작년 이맘때 제가 한번 갇혔어요. 작년 이맘때. 근데 작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유가 있어. 작년에는 가야만 한 이유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약을 다 해놨는데 눈이 막 많이 오고 특히 뭐 24일 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날 눈이 엄청 올 확률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은 해봐야 되고 대안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 근데 대체 없이 갔다가 눈이 실제로 와버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모른다라고 퉁칠 게 아니라 그걸 확률값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른다라는 진리치를 확률의 진리치로 확률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용적이니까. 자, 그럼 이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A와 B라는 정보가 있을 때 A 정보에 따라서 B 정보의 확률이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A 정보에 따라서 B 정보의 확률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왜 그렇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확률값 바뀌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확률값 안 바뀐다. 이제 3단락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자, 명제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 뭔데 그게? 자, 조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군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 예를 어떤 경우야? 오늘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는 돼. 그런데 관련이 없으면 오늘 비가 온다, 내일은 외계인이 있다.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런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야? 즉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련성이 있으면 확률 변화 있다, 관련성 없으면 확률 변화 없다.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바꿔서 뭐라고요? 관련. 예를 들면 오늘 비와 내일 비는 관련되죠. 그런데 오늘 비와 다른 은하의 외계 생명체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 반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재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이주주의자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용적 효율성을 드는 거죠. 이게 실용적이야. 그래, 오늘 비 왔으니까 내일 우산 챙겨라. 실용적이죠. 오늘 눈 왔으니까 내일 눈 조심해라. 실용적이지. 내일 눈 올지 안 올지 모르지. 근데 봐, 여름이니까 장마철에 폭우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실용적이죠. 왜? 대비했는데 안 오면 좋은 거고, 오면 대비가 됐으니까 더 좋은 거고. 근데 장마철이야. 대비하세요. 야 씨발,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대비를 안 했더니 안 왔어. 야 역시 봐, 하는 것보다 봐, 대비를 안 하고 있다 사고 터지면 100% 작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봐봐, 확률이 5% 10%짜리를 대비하는 것보다 50% 60%짜리를 대비하는 게 더 실용적일 거 아니야. 즉 5%든 95%든 둘 다 물음표인 거야, 전통적인 신론자는. 하지만 베이주주의자는 5% 95% 확률값을 정함으로써 더 실용적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 얘기라고. 그리고 잘 들어, 과학도 이거야. 과학도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건 대부분 이렇게 확률적으로 참인 거야. 확률적으로. 왜? Q이면 Q이다 같은 명제는 극히 드물어. 저 좀 잡으세요.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였나?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전자 궤도가 여기에 그냥 지구 궤도처럼 두 개가 돌고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지. 전자의 위치는 확률이라고. 그게 오비탈 구름이라고. 오비탈 구름이 뭐예요? 전자를 관측할 때마다 전자가 이런 데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존재할 확률을 점을 찍어 표현하니까 구름 모형처럼 표현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바뀌겠지. 100년, 200년, 300년 뒤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는 전자가 어떤 궤도를 둔다고 본 거고, 지금은 전자가 순간이동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 아니니? 순간이동을 하다고 봐요, 지금은 전자가. 그거야, 얘들아. 그거라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지식들도. 되셨죠?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자, 항상 이 문제는 주제와 구조를 묻고 있다고요. 그럼 봐봐. 주제. 믿음의 정도와 관련된 게 주제죠.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이게 아까 뭐였어? 베이주주의잖아. 발표도 한번 해볼까요? 결론 단락 첫 줄. 정보가치 높은 부분이죠, 역시. 세부 내용이 아니야, 얘도. 정보가치 높은 거지. 정당화 어떻게 했냐고.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논증 구조 잡았으면 그냥 바로 보이는 선지. 2번 선지. 집중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없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믿음의 정도도 바뀌는 거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믿음의 정도 안 바뀌는 거잖아. 이게 2단락, 3단락의 주제 구조였잖아요. 정답 2번이겠죠, 그러면. 3번. 그게 뭐야? 특별한 이유의 유무죠. 믿음의 정도 어떤 경우 바꾸고 어떤 경우 안 바꾸니? 뭐가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바꿔. 없어, 바꾸지 마. 4번.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까요? 그게 2단락의 주제 원리죠. 이미 명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1단락에 나와 있는 전통적 인신론자와 베이주주의자의 관점, 주제 견해 봤으면은 2번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내용 일치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믿음의 정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딱 4등급, 3등급짜리 설명이야. 여러분이 근데 그 단계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세요. 혼자 하실 수 있고 시중 해설지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딱 거기서 멈추면 딱 3, 4등급으로 끝이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잘 들어. 그럼 저도요. 제 직업을 가졌으면 잘 하고 싶고 못하면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였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면 잘 해야 직성이 풀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날새서 해봤어요. 그래서 농구를 날새서 해봤어요. 그래서 축구를 날새서 해봤어요. 진짜 해봤어. 야구도 심지어 날새서 해봤어요.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울대 야구부에 입부한 거야. 그래서 입학식이 3월 2일인데 2월 20일부터 야구 합숙 들어가서 야구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 꿈은 혹시나 내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택도 없는 얘기죠. 딱 한 학기 하고 때려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세로 분야 하나하나를 저는 탔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요. 제가 20대 중반까지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어.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제가 사실을 묻고 여러분 앞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 제 25살까지 제 꿈은 뭐였냐면 검사 되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런 학폭 피해자, 학폭 가해자 같은 애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악인들이 성인이 됐든 미성년자가 됐든 저 패는 게 내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고시 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빛을 볼지는 모른다니까요. 가능성은 있지. 니네가 키가 2m가 넘어. 그럼 운동선수 해보면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니네가 키가 뭐 160, 170이야. 운동선수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확률은 1%는 0% 수렴해.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거에 인생을 걸어보는 게 훨씬 편해요. 물론 이건 있어. 여러분이 드라마를 써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지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야. 168의 농구 선수가 NBA 무대를 밟고 거기서 오랜 시즌 레전드가 되지 못했어도 짧은 기간 임팩트를 남길 수는 있어. 그런 인생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야. 뭐든 좋아. 근데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요. 정점까지 가봐야 그런 게 되든 안 되든 또 보이는 거라고. 치열하게 하세요. 치열하게. 어차피 1년 여러분 할 건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집중해라. 자, 17번 보세요. 기억년. 당연히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죠. 자, 공통점 차이점인데 얘는 사실 공통점이랄 게 없어. 얘는 뭐야? 참, 아니면 거짓, 아니면 모른다. 얘는 뭐라고? 그렇죠. 참이라는 것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확률값이 100에 수렴한다는 얘기고 거짓이라는 것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확률값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고 모른다는 뭐냐면 확률값이 0부터 100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얘네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애들이야. 동시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선치지. 맞는 선치죠. 2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정답 뭔 소리? 뭐 장난하는 거야. 진짜 바로 이게 정답이네. 맞잖아. 믿는다. 강한 정도로 믿는다. 뭐라고요? 신뢰한다. 무슨 얘기다? 확률로 보겠다. 이건 누구라고? 니은. 베이주주의자 생각이고 기억은 그런 거 없어. 참, 거짓,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른다야. 반면에 니은은요. 확률이 100%에 수렴하냐? 0%에 수렴하냐? 아니면 그 사이에 존재하냐? 됐습니까? 믿음의 정도라는 개념은 누가 보는 관점이었다? 글의 주제인 니은의 관점이었다. 자, 보세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야. 참 아니면 거짓 또는 알 수 없음이잖아. 그럼 봐봐.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다. 맞죠? 거짓은 아니어야지. 그래야 모순되지 않잖아요, 둘이. 참과 거짓이 아니면 모순되지 않잖아. 됐어? 4번.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 거짓이라는 것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도 있다. 왜? 확률이 50, 50이면. 맞죠? 아직 이해가 안 되니? 확률 개념이라고. 확률 개념. 주사위를 굴렸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이 확률 개념이라니까. 여러분, 주사위를 굴렸어. 여러분이 어디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 걸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 걸래. 상금이 똑같다면.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다니까.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어. 자, 상금은 100만 원. 자, 1번은 똑같이 100만 원, 2번도 똑같이 100만 원인데 2의 배수눈이 나오면 100만 원 준대. 3의 배수눈이 나오면 100만 원을 준대. 어디다 걸 거냐고. 어디다 걸래? 어디다 걸래요? 당연히 2의 배수지. 전 사건 6개 중에 해당 사건 3개니까 2분의 1. 얘는 3, 6. 전 사건 6분 해당 사건 2니까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100만 원 벌 거야. 2분의 1 확률로 100만 원 벌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전통적 베이주의자는 어차피 씨발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빠가살이냐고 지금 머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 높은 쪽에 거는 게 이득이잖아. 뭐 어떻게 그걸 더 이상 설명해. 집중해. 봅시다. 4번 선지. 5번 선지. 니은은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즉, 둘 다 거짓 쪽인데 더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진리치가
true 100%, false 100%, 0%가 아니라 나는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봐. 거짓이 한 90%라고 봐. 근데 얘 99% 거짓이라고 봐. 거짓이라고 믿을 정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확률값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참 거짓의 진리치와 베이주주의자 확률 통계자들의 진리치가 다르고, 현대과학은 베이주주의자라니까요. 현대과학은 베이주주의자예요, 여러분. 현대과학은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오비탈 그룹 모형도 확률적으로 지금 제일 맞는 거야.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좀 배운 건데, 블랙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질량은 무한대에 가깝고 질점, 부피는 0에 수렴한다고 알고 있잖아. 맞잖아. 근데 그거일까 아닐까? 그런 얘기야. 현재까지는 그게 제일 맞을 확률이 높았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확률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거라고. 배우세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자, 18번.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건 별로야. 특별한 이유 없으면 바꾸면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면 되냐고? 바꾸면 안 된다니까. 2번 선지. 어떤 행위를 할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 변화 없이 그 행위를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봐봐. 얘는 오답 설계인데 내용을 섞어놓은 거야. 필기하세요. 얘들아, 따라와야 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내가 5등급이야. 편하게 공부해서 5등급 맞고 싶은 게 꿈이면 그렇게 하세요. 불편해야 돼.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가 쓰여야 돼요. 2번 선지. 너 3번 선지 봐. 새롭게 알게 된 어떤 명제와 관련하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때야 되는 것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뭔 소리야. 새롭게 주어진 명제가 있으면, 더군다나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관련이 없으면 믿음의 정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얘기해 주잖아요. 얘도 틀렸네.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새롭게 알게 됐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로 알게 됐어. 즉 정보가 여러 개 주어지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단락의 핵심 원리였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보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글의 내용을 적용해보재. 그래서 글의 주제 원리를 보기에 적용하는 유형이고, 표는 여러분 판단에 따라 그리면 되는데 일단 모르겠으면 그냥 그리세요. 자, 봐.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보면요. 물품은 수첩이고요. 색은 흰색이에요. 이름이 병이라고 적혀 있었고, 장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 표 그대로 그리세요, 여러분. 자, 분실한 상황에 어디 있냐. 일단 가가요. 봐. 가를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는 강하지 않대. 믿음의 정도는 좀 낮나 봐. 자, 새롭게 알게 된 정보예요. 그러면 샵 넘버 1이 있고 2가 있다고 해볼게요. 샵 넘버 2. 나와 나를 알게 됐어. 일단 나를 아는 상황을 샵 넘버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장소가 확인이 돼요. 지금 장소는 체육관. 이름은 몰라. 색 흰색, 물품은 수첩.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내가 가의 믿음의 정도에서요. 나라는 정보가 새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믿음의 정도는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그렇겠죠. 어떤 경우 믿음의 정도 바뀌는 거야? 자, 2단락 주제에 따라서, 3단락 주제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관련된 정보냐는 거야. 갑자기 여기 노트북 얘기 나오면 상관없는 거죠. 갑자기 여기 외계인 얘기 나오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봐. 지금 체육관이라는 정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수첩 흰색이야. 이름만 지금 몰라. 그럼 벌써 장소 관련된 정보, 색상 관련된 정보, 물품 관련된 정보가 일치해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정도는 높아져야지. 그런데 샵 넘버 3. 병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 색은 몰라. 근데 그 수첩이 병의 집에 있대요. 물품은 똑같이 수첩이야. 색은 몰라. 근데 이름이 병이라고 적혀져 있어. 그리고 집은 또 체육관이 아니라 장소는 또 집이에요. 그럼 봐봐. 가는 지금 체육관이라며. 근데 여긴 집이라며. 정보의 일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의 믿음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샵 넘버 3에서는. 이해됐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표를 그리셨어야 되고 1번 선지 볼게요. 병이 가와 관련 없는 다른 명제반을 새로 알게 된다면 벌써 의도다분하죠. 어떤 정보? 관련 없는 명제. 관련 없으니까 영향 준다 안 준다 확률에 영향 안 준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괜찮은 선지죠? 2번 선지. 병이 나를 알게 된 상황이에요. 샵 넘버 2가 들어왔어요. 그럼 믿음의 정도는 높아졌죠. 관련 있는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2번도 괜찮네요. 3번. 자, 나를 알고 봐봐.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독립사건 OX가 아니야. 지금 벌써 사고 이름이 쭉 있잖아요. 자, 어떤 경우 믿음의 정도 바뀌어야 돼? 1번 선지, 2, 3번 선지. 믿음의 정도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뀔 거야? 샵 넘버 2가 왔을 때, 샵 넘버 3가 왔을 때. 순차적으로 사고 하나하나를 전개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3번 선지, 샵 넘버 2를 알고 샵 넘버 3를 알았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번만 할 때는 믿음의 정도가 높아져요. 왜? 믿을 수 있는, 즉 관련성 있는 정보들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에서는 관련 없는 정보들이 있잖아, 지금.
또 반대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믿겠죠. 틀렸다는 정보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따라서 나를 알게 된 이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를 알기 전보다, 즉 샵 넘버 2만 알 때랑 넘버 3랑 알 때랑, 여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져야죠. 얘도 맞는 얘기겠네.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4번 선지.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됐어요. 동시에. 그러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나와 다를 샵2와 샵3를 둘 다 가져왔고, 가가 참이라고 믿는 정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나다를 알게 된 상태에서의 믿음의 정도가 돼야지.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가 왜 여러분한테는 잘 안 와닿냐면, 사실 이 얘기는 잘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 가가 참인 확률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해됐어? P, 가가 참인 확률은 나와 다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와 다가 알려졌을 때 확률은 얘가 아니라 얘죠. 나다가 알려졌을 때 확률로 바뀌어야죠. 나다가 알려졌을 때 확률로 바꿔야죠. 다른 정보가 없을 때 확률이 아니라 나다가 있었을 때 확률로 바뀌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나다가 있었을 때 확률로 바뀌겠군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게 여러분이 안 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조건방률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 조건방률이라는 개념을. 이거를 설명을 하면 알아먹나? 알아먹어야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답답한 거야. 도대체 다른 과목에서 뭐 하냐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봐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해. 그러면 실제로 양성인 애들과 음성인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검사 키트에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검사 키트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기계고 확률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1000명을 실험하잖아. 예를 들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비율이 예를 들면 100명, 음성으로 판정된 비율이 900명이라고 쳐볼게. 오케이? 근데 실제로 양성인 애들이 뭐 50명, 실제로 음성인 애들이 뭐 950명이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잘 봐. 검사상 양성인 애들의 확률은, 다시 그냥 검사만 놓고 양성인 애들의 확률은 1000분의 100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양성인 확률은 0.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런데 실제 양성인 애들이 있고 음성인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검사상 양성인 애들 5명, 검사상 양성인 애들은 100명인 거야. 근데 그 100명 중에 실제 양성인 애들은 5명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검사로도 실제로도 양성인 애들은 0.95로 확률이 바뀌잖아, 지금. 이해되니? 다시 봐. 검사상 양성인 애들은 0.9예요. 근데 근데 검사한 애들 중에 실제 양성인 애들을 구하면은, 0.95가 아니라 0.05겠네요. 0.05가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이게 종속사건의 확률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학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하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걸 국어 시간에 하는 건 안 맞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지금 종속사건 하나 설명하는 것만 해도요, 흐름을 잡으려면 1시간은 걸려요. 이걸 하고 있으면 니네가 듣겠냐고. 그래서 그건 공법 강의로 별도로 할 거니까 들으셔야 돼. 아니면은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저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르쳐 놨어야 돼. 근데 어쨌든 그건 아닌 상태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할 거고. 다시 봐. 4번 선지. 그냥 그 얘기인 거라니까. 양성인 확률이 있겠죠. 근데 검사 결과 양성인 확률은 다르겠지. 그 얘기야. 검사 결과 양성인 확률로 바뀌어야지. 검사 안 하고 양성인 확률과 검사하고 양성인 확률은 다를 거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념을 말로 바꿔서 이해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판단 안 되면 넘어가세요. 자, 5번 선지.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대.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온 거죠. 믿음의 정도를 두 개로 또 분리해 놓은 거야. 가의 믿음의 정도가 있었고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다시. 누구야?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있었어요. 즉, 병의 믿음의 정도가 있었고 정의 믿음의 정도가 있었어. 근데 뭐래? 달랐대요. 다르다는 같지 않다죠. 같지 않다랑 동치 명제는 뭐지?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작을 수도 있다죠. 근데 뭔지는 몰라. 자, 근데 봐.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믿음의 정도가 달랐지.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죠. 근데 봐. 어쨌든 관련성 있는 정보니까 믿음의 정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럼 봐봐. 그러면 알기 전에는 서로 달랐어. 알기 전에는 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알고 난 뒤에 확률값 변화가 왔다고. 얼마나 변화가 올진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무조건 다르대요. 각게 변했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봐. 자, 전에는요, 예를 들면 같지 않다는 이런 말이야. 병의 믿음의 정도와 정의 믿음의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얘가 50의 확률로 믿고 있었고 얘가 60의 확률로 믿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알게 됐어. 그럼 믿음의 정도가 변해가지고요, 둘 다 65, 65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60, 70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70, 60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즉 확률값이 변해서 같아졌을 수도 있고 얘가 더 크게 믿을 수도 있고 얘가 더 크게 믿을 수도 있다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확률값이 얼마나 커질지 작아질지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럼 봐. 얘는 뭐라 그랬어? 같을 수가 없대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 경우만 된다는 거잖아.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관련 있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확률값이 올라간다는 것만 알지 같아질지 달라질지는 모른다는 거야.